안녕하세요. 농업직 자격증 강사 김명입니다. 자, 우리 2022년 식물보호기사 농작물형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도시농부로 활동을 오래 했어요. 물론 지금도 현재도 도시농부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거의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고 수업하고 있는 거는 주로 종자기능사나 유기농기능사 강의를 해요. 필기, 실기 다 들어가고 있고 작년에죠. 올해 2021년 차에 그때 한 거는 뭐 목포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9개 정도 지난주까지 수업을 했었어요. 그렇게 들어갔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제 인강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식물보호기사, 종자기사, 종자기능사, 유기농기능사 요 네 가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강은 10개 많아요. 많은데 이제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수업을 하면서 병행을 해서 만들려니까 힘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자격증 강의는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론 보도도 꽤 많이 됐어요. 여기 나온 거 빼고도 많이 됐는데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농업의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누구든지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어쨌든 방송이 좋잖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현재는 이제 들어오면 방송 요청이 들어오면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의외로 피곤해요. 막 작가님들 섭외 들어오면 몇 시간 동안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전 또 재고집이 있으니까 이런 방송이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줄거리부터 짜야 되고 하는데 그게 의외로 피곤해요. 시간도 많이 썼고. 그래서 지금은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나중에 뭐 어디 산속에도 어디 안착을 해서 하면 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현재는 수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경력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자격증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농업대학이나 아니면 작년에 이제 올해죠 성남 쪽에 그 평생학습 그쪽에서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다 나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수업들이 유기농업과 병충해 강의 여기가 제일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수업이고 좋아하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뭐 윤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는 학기별 수업 들어가면 다 진행을 나가는 수업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자격증 강의 쪽으로 포지션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좀 추가를 시켰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식물보호기사나 식물보호 산업기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추가를 시켰는데 우리는 어쨌든 DBD 필답입니다. 필답이 60점 이상이면 만점이고 작업평면 40점이면 해서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질문이 가장 많아요.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될까요? 며칠간 해야 되고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딱 그래요. 며칠 공부하면 합격입니다. 이러면 제가 약장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충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버전이. 필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해충은 주관식으로 사진 하나나 두 장을 주고 주관식으로 쓰는 게 있고 아니면은 객관식 가나다라 선지 중에 클릭 그러니까 뭐가 답이다 클릭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2020년 3회차까지는 어떻게 봤냐면 보통은 다 객관식으로 나왔어요. 주관식은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러면 객관식이 나오다 보면 객관식 8문제 혹은 산업기사면 9문제 정도죠. 주관식 한 문제 빼고 그러면 거기서 객관식을 막힘없이 답을 적으면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미리 답지에다가 답을 적지 마시고요. 객관식을. 그러면 객관식 가나다라 보기 선지를 갖다가 보시면서 일일이 답을 갖다가 연습장에 적어보세요. 그렇게 연습장에 처음에는 강의 들으면서 적어놓죠. 그런데 나중에는 안 보고 적을 수 있게. 그래서 막힘없이 적을 수 있으면 선생님도 합격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기에 거기 나온 해충들도 답 외에 답이 아닌 것들도 기출에 잘 나왔던 중요한 사진들을 제가 포진을 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다 알고 가셔야 돼요. 문제는 기사 앞 문제, 그 다음에 산업기사 10문제가 나오죠. 그렇지만 그 기출에 나왔던 중요한 사진들을 포진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해충의 보기를 막힘없이 적으면 선생님들은 합격이다. 그 정도 난이도까지 끌어올려 주셔야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자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자 우리가 필답 60점
플러스 작업형 40점, 100점 만점 중에 60점이 넘으면 합격이죠. 그러면 60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60점을 공부를 목표로 두시는 분들은 문제답 요거만 해요. 그 외에는 들어오지 않아. 공부 깊이가 얕아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 점수를 먼저 정하세요. 나는 75점 아니면 나는 85점 이렇게 목표 점수를 정하고 나서 그럼 내가 점수를 공략해야 되겠죠. 그러면 잡초, 농약, 병원균이 제 교재 한 48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여기서 24점이에요. 완전 반타작이죠. 48페이지에서 24점. 반타작이라는 거. 그런데 해충병에는 170페이지 정도 돼요. 여기서 36점이야. 그럼 자, 어디를 달달달 해야 된다? 잡초, 병원균, 농약 여기서 달달달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24점 중에 20점은 챙겨가세요. 병원균 한 문제는 헷갈리는 게 한 문제 나옵니다. 요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잡초도 한 문제 정도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고 20점 정도를 챙겨가시라. 그럼 농약은 완벽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충이나 병에는 170페이지다 보니까 이 잡초, 농약, 병원균에서 이미 달달달 해놓으신 분들은 해충하고 병해에서 그러면 뒤쪽에는 후반부에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6문제씩은 챙기세요. 6문제씩. 최소 마지노선이 6문제라. 그러면 병해 같은 게 6문제 혹은 5문제가 될 수 있고 해충은 7문제, 8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나오면 8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고 아니면 6문제에서 그 정도로 해서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표 점수를 정하셔야 됩니다. 60점은 안 된다고 했죠? 75점이나 80점 정도 목표 점수를 정하시고 그러면 내가 예상외로 농약, 잡초, 병원균에서는 무조건 20점을 챙긴다. 그 다음에 해충 병에는 내가 6개 맞고 싶으면 6개, 7개 맞고 싶으면 7개. 그 정도 선은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또 다른 질문이 뭐가 있냐면 기출문제를 굉장히 아끼세요. 자, 기출문제 일주일 전부터 풀면 좋은 거죠?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는 거. 기출문제를 아끼지 마시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필기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앞에 이론을 쫙 보고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 기출문제를 풀어서 폭망하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은 아예 이론은 보지 않고 문제답 굉장히 5년 치던 한 7년 치더를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다가 내가 이 내용은 계속 틀리네? 왜 그러지? 앞쪽의 내용에 거기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점수는 다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2차 식물보호기사 실기, 식물보호산업기사 실기는 어떻게 하냐? 필기 방법과 똑같아요. 내가 내용을 하나도 몰라. 그렇더라도 오히려 내용부터 파고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기출문제부터 먼저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이거 인강에 기출문제 있죠? 이거 먼저 한번 쫙 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돼요. 사진이 저거 내가 본 적 있어. 나 텃밭 가서 저거 봤어. 이런 식으로 보시다가 그러면 답지부터 펼쳐놓고 아니면은 내 인강을 들으세요. 인강을 들으시면서 한두 번 반복해서 듣고 나서 앞에 내용으로 오셔도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기출문제 봤던 거는 좀 더 집중해서 본다는 거. 그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기출문제는 10번 이상 보셔야 돼요. 10번 이상 보시고 최종적으로 통항비 쪽으로 앞쪽의 내용까지 다 보시면 선생님들은 합격합니다. 점수가 높게 나와요. 기출문제만 보시면 조금 힘들어져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앞쪽에 사진 내용 하나까지 다 잡아내시면 점수는 잘 나옵니다. 그랬을 때 최소 3주에서 4주는 공부를 해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 5일 만에 이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특강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 후기 걸 올려준 거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5일, 7일 공부하고도 70점대 안착하셨고 2주 공부하시고 80점대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 점수는 다양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기출문제를 아끼지 마시라. 그럼 제 기출문제는 뭐라고요?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라는 거. 그거 하나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질문.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교재를 한 3번, 4번 정도 보면 이제는 나 이거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어떤 자료가 방대하다? 카페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면 그것도 다 보고 싶어 한다고요.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게 다 보는 방법이 현명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 그냥 제 교재만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법은요, 정보를 모으셔야 돼. 내가 보고 싶은 시험의 정보를 모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교재를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제 인강을 선택하셨으면 선택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 교재만 보시라.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건요, 최근 2, 3년 동안 나온 데서 70에서 80%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 교재 기출문제 실제 나왔던 문제다. 그러면 최근 2, 3년 동안 이런 기출문제를 다 파악해 놓은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만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고, 그러면 시험 보기 며칠 전부터는 아는 내용은 제끼고 모르는 것만 계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부법은 통암기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재에 보시면 실제 여기 실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 다음에 뭐 DBD 해충, 그 다음에 병해 이런 순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앞쪽에 보시면 1, 2, 3 요게 있어요. 그러면 1번은 실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그 다음에 2번, 3번 요거는 교재 순서가 나는 거예요. 요거 염두에 두세요. 1번, 2번, 3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충은 2번이다. 병해는 3번이다. 그 다음에 뭐 잡초는 4번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DBD는 필답이라고 그랬죠? 해충9,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기사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충9라는 건 해충이 9문제예요. 그럼 내가 산업기사다? 그러면 해충 10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딱정벌레목, 벼, 물바구미, 벼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해충은 제가 목별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얘네들 특징을 같이 가져가세요. 노린 제목, 흡적, 그러면 거름병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좋기 때문에 딱정벌레 목에 누가 있는지 큰 틀을 봐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노린제목이냐 나비목이냐 아니면 딱정벌레 목이냐 요거 중요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해충이 이런 벼, 물바구미, 그 다음에 벼, 기주가 되겠죠. 그리고 빨간 글씨가 있고 까만 글씨가 있네. 빨간 글씨는 기출에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는 해충이 9다 그러면 9문제, 내가 산업기사다 그러면 해충 10, 병에 9면 내가 산업기사다 그러면 병에 10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잡초 같은 경우는 4, 농약 6, 병원균 2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60점이야. 각 2점씩입니다. 그럼 산업기사는 병원균이 없어요. 병원균을 보지 않는 대신에 해충이 한 문제가 더 늘어나서 10문제, 병해가 10문제, 잡초 4문제, 농약이 6문제 해서 60점이라는 거.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출문제 순서는 점수 확보가 쉬운 순으로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잡초, 농약, 잡초, 병원균, 그 다음에 해충, 병의 순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 그러면 나중에 시험 장소도 가셔도 잡초, 농약, 잡초, 병원균, 해충, 병해 요 순서대로 답을 적어서 주시면 된다는 거죠. 문제 풀 때도 요 순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도 요 순서대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때도 요 순서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목차를 넣었어요. 여기 목차. 그래서 실기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4페이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해충 15페이지, 병해 102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잡초가 4문제 나오는데 189페이지부터, 농약이 6문제가 나오는데 220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균은 2문제가 나오는데 22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넣었는데 농약은 기출문제가 238페이지부터, 농약 답지가 246페이지라는 거. 그 다음에 잡초 문제가 254페이지, 잡초 답지는 266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균은 기사만 보고요. 그러면 산업계산은 제껴버리도 되시죠? 그래서 병원균은 278페이지, 병원균 답지는 285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해충이 292페이지입니다. 해충 답지는 330페이지, 병의 문제는 369페이지, 병의 답지는 397페이지라는 거. 그 다음에 작업형 장소 정보.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넣었어요. 424페이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작업형을 어디서 볼 것인지 염두에 두셔야 되죠. 작업형을 어디서 보냐에 따라서 실기 점수가, 작업형 점수가 10점에서 20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에이, 뭐야, 작업형 40점 중에 어떻게 20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현미경 때문에 한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요, 작업형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순서까지 다 완벽하게 하셨더라도 내가 작은 실수를 하나 해요.
그럼 이거는 도미노 게임이에요. 하나 실수를 하면 계속 실수가 연달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나오지 않게 하면 좋은데 현미경을 3개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럼 손이 달달달 떨려요. 내가 이러다가 희석 하나도 못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희석에 가서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실수를 하게 나오는 게 작업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멘탈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실제 시험 장소에 가시면 떨릴 수밖에 없어요. 나 전공자인데 뭐야 나 현미경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시험 장소에 가서 하나 못 잡아내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본업인데. 그래도 못 잡아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형 장소 정보 보시고요. 나는 그러면 실기 접수할 때 나는 어디서 시험을 볼 것이다. 먼저 1차, 2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1지망이 안 되면 2지망 대학교 쓰는 것 같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작업형 장소는 내 집에서 가까운 장소? 아니죠. 한 번에 합격하고 싶다 그러면 멀더라도 점수를 잘 주는 곳에 가셔야 되겠죠. 그런 정보들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 현미경은 굉장히 점수 잘 주는 곳으로 가시면 현미경은 쉽다. 그렇지 않으면 현미경은 복불복이에요. 다음번에 예전에 다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현미경 동정이 428페이지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 클린 벤치 작업. 요거는 기사만 보는 거. 깻잎 병반 분리, 그 다음에 도말 평판 여기가 430페이지와 433페이지 여기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면서 실제 여기 있는 부분들은요.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아서 여기 4페이지, 15페이지, 102페이지 이런 데다 따다닥 붙여놓으시면 제가 항상 수업 정사 가면 이렇게 붙여서 공부하시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앞쪽에 내용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셔야 되는데 찾는 데 시간을 쏟지 마세요. 그거부터가 정말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는 병원균 2문제가 들어가서 60점 만점이고 식물보호 산업기사는 병원균이 빠지는 대신에 해충 10문제, 병해 10문제, 잡초 4문제, 농약 6문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60점입니다. 실기작업형은 둘 다 40점이고요. 농약 계산해가지고 희석, 그 다음에 현미경 동정은 기사, 산업기사 공통으로 들어가고 기사만 클린벤치내 섭식절이 도말 평판만 된다는 거, 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초성으로 검색을 하시고 초성으로 거기다 답을 클릭하는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해충 같은 경우는 2개예요. 주관식으로 답을 첫 글자를 갖다가 클릭해서 그렇게 적는 거구나. 아니면 가나다라 선지에서 보기를 갖다가 클릭하는 거 요렇게 나오는데 보기 중에 클릭하는 거죠. 병에는 기주를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초성으로 검색할 때 만약에 뿌리옥병 이런 거 같으면 그냥 뿌리옥병에 뿌자만 검색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뿌리옥병, 배추 뿌리옥병 이렇게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준은 넣지 마세요. 녹병이면 녹병, 잎녹병이면 잎녹병 요것만 검색해서 넣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잡초는 이름으로 클릭합니다. 이름도 이것도 초성으로 검색을 하죠. 병원균은 학명으로 대문자만, 소문자 아니고 대문자 첫 글자를 갖다가 하면 B에 해당되는 거 쫙 나오고 C에 해당되는 거 쫙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클릭해야 된다는 거. 농약은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를 클릭을 하시는데 초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살균제, 살충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맞는 답을 갖다 클릭을 하시는데 살균제 이렇게 하시면 안 나온다는 거. 첫 글자만 검색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답지 쓰는 것부터 우리가 지금 작년에까지 2020년까지 2020년 3회차까지는 수기로 적었었어요. 이제 적는 거는 나오지 않는다. 다시 이제는 다 컴퓨터 화면에서 그냥 클릭하는 거라는 거.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수목형이 있고 농작물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농작물형을 해야 될까 수목형을 해야 될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무의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내가 나무의사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러 왔어. 그러면 내가 수목형을 당연히 봐야 되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목형이 DBD가 쉽지 않아요. 보통 DBD가 요거 필답이 수목형이 40점인데요. 보통 20점 이 정도 맞아가요. 그 정도로 제가 당연히 수목형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수목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공부할 분량이 더 넓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농작물형은 제가 계속 기출문제를 다 잡아서 넣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쉽고 점수 확보가 쉽다는 거죠. 그러면 60점 만점 중에 뭐 56점까지도 나왔어요. 56점. 그리고 보통은 제가 이제 44점에서 48점 나오면 작업형을 하나도 못해도 점수가 뭐 20점만 작업형이 나오더라도 쉽게 합격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DBD가 필답이 40점 이상은 넘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농작물형이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목형, 작업형이 만만치가 않아요. 뭐 농약 계산 희석 요거는 우리 농작물하고 똑같은데 수관주사, 외과수술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 그래서 시험 보는 장소도 훨씬 더 적고요. 수관주사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하다 보면 손목이 돌아버려요. 특히나 우리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거기 가서 수관주사하기 위해서 드릴질 할 때 보면 손목 돌아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나름대로 드릴질을 갖다가 몇 년간 했는데도 저는 이제 충전식 드릴을 쓰다가 전기 드릴 커요. 훨씬 더. 그거 쓰니까는 손목이 돌아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외과 수술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신고돼서 이거 외과 수술을 한다 그러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는 망치질을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병반을 5cm를 뜯어내야 되거든요. 5cm를 파내야 되는데 이게 망치가 저도 뭐 기사, 산업기사 둘 다 자격증이 있지만 망치가 쬐끄만 망치, 집에서 쓰는 가정용 망치 하면 안 돼요. 더 큰 망치를 가져가서 병반을 1시간 동안 이걸 갖다 병반을 빼내야 되는데 정말 힘들다는 거. 그러면 그냥 농작물형이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작물형을 권해드리고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거는 나무의사를 보기 위해서 식물보호 산업기사를 농작물형으로 선택을 하면 나무의사 수업을 못 듣는다고 하던데 이런 낭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 식물보호 산업기사 저도 자격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뭐냐면 그냥 식물보호 산업기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농작물형, 수목형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무의사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그냥 쉽게 합격해서 빨리 나무의사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 농작물형이 훨씬 더 쉽게 합격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을 보면 뭐 해충 같은 경우 이제는 객관식으로 클릭하거나 주관식으로 클릭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나비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비목만 보시면 안 된다. 책에 나오는 거는 다 보셔야 된다는 거. 노린재목도 잘 나오고요. 딱정벌레목도 물론 다 잘 나온다는 거. 병에도 9문제가 나오는데 병의 문제가 올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해를 만점 받는다. 이거는 이제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병해가. 그래서 5문제, 6문제 요 정도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주가 제시가 안 됩니다, 이제는. 기주가 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병에 기주가 없으면 사진이 굉장히 화소가 떨어지는 사진이 나오면 기주가 뭔지를 몰라서 답을 못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충이든 병이든 이제 기주가 없기 때문에 기주 안 보고 어떻게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기주가 제시되든 안 제시되든 해충이든 병이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주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기주를 보면서 피해 증상을 보면서 병에다 충에다 다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주가 제시되든 제시되지 않든 기주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병에든 충에든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 공부 방법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진을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암기하시면 위험한 게 뭐냐면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사진이 나오면 다 100점 맞겠죠. 근데 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서 병에든 그 충에든 제가 잡아드리는 특징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초. 잡초도 많이 어렵습니다. 잡초. 4문제 중에 어떤 분들은 쉬워요. 어떤 분들 시골에서 잘하신 분들. 이분들은 이 생활사를 다 알아요. 이름을 모르더라도 얘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자라는 모습, 꽃을 피는 모습, 열매를 달고 얘가 뭐 씨가 떨어지는 모습까지 다 봐요. 그걸 몇 년 동안 보기 때문에 사진 하나만 봐도 얘가 생활사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쉬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어렵다? 도심에서 자라신 분, 도심에서 학교를 다니고 자연을 최고로 공부하신 분들. 이분들은 어려워요. 이분들은 사진 하나 보고 어떻게 잡아내시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잡초도 마찬가지로 그 특징을 제가 잡아드리는 특징을 보면서 다른 사진이 나오더라도 그 특징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병원균 2문제 요거는 대문자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스펠링으로 대문자 첫 글자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B에 관련된 거 다 공부하시고 C에 관련된 거, P에 관련된 거 묶어서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농약 6명, 6문제. 요거는 무조건 잡아가셔야 되죠. 농약에서 나는 뭐 3문제 맞출래? 아니에요. 농약은 굉장히 쉬워요. 3페이지밖에 없어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요거 3문제, 3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6문제를 무조건 달달달달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60점 만점 중에 40점 이상이 쉽게 들어간다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요거 순서로 보시면 처음에 해충, 병해, 잡초, 병원균, 농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1페이지부터 보지 마시라. 잡초, 그 다음에 농약, 병원균 요거부터 보시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잡초 지금 농약하고 병원균입니다. 4번이 농약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제가 수정할 부분이네요. 잡초, 농약, 병원균 요거부터 보시고 해충, 병해로 들어가시라는 거 그거. 그래서 공부할 때 페이지를 미리 표시해 놓은 부분들을 보시면서 농약, 잡초, 병원균 요거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해충, 병해로 가시라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시험 장소 가서도 문제 풀 때 그렇게 하시라는 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는 기주가 제시되지 않아요. 그러면 요 사진 하나를 딱 보시면서 자, 문제 순서 있죠. 제일 끝번부터 30번. 내가 만약에 산업기사다 그러면 30번이 농약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기사다 그러면 30번이 병원균이에요. 그래서 기사든 산업기사든 30번부터 거꾸로 문제를 풀어 가시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실제 시험을 보시면서 기준은 이제 제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초성으로 검색을 하실 때 당연히 초성으로 만약에 보리, 붉은 곰팡이병 이러면 보자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국자로 검색해야 된다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진이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요걸 보시면서 사진을 확대 축소를 시키세요. 그래서 확대 축소를 시키면서 내가 교재에 있는 최대한 비슷한 사진을 뽑아내셔야 된다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일 종료까지 누르셔야 선생님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요거 실질적으로 2차 실기는 그날 바로 점수 확인 안 돼요. 합격자 발표 날 나온다는 거. 그래서 뭐 살균제 같은 경우 요거 뭐 살균제냐 살충제냐 실제 보시면서 노발루론 이러시면 뭐 살충제 이렇게 그러면 살자로 검색해야 된다 그죠? 살자 검색하면 살충제 살균제가 나오죠. 그러면 살충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DVD, 요 필답은 1시간 반이에요.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통 한 30분 되면 일어나요. 그러더라도 절대 일어나지 마시고 공부를 해주시라는 거. 그래서 DVD 해충 출제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